지금까지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두 번째,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세 번째, 안녕하세요. 노후가 풍요롭도록 국가 제도부터 금융상품까지 샅샅이 파헤쳐 유불리를 따지는 보좌관입니다. 말이 많아도 국민연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가장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유족연금은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는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맞벌이 부부도 많아졌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의 가입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자칫 놓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쉽고 짧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내 상황은 어떤지 꼭 확인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하셔야만 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노령연금. 가입 후 수령 시점이 되어서 받게 되는 평생연금이고요. 그 다음 장애연금. 연금 가입 기간 중에 장애가 남았을 때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연금액의 약 40%에서 60%를 그 배우자 혹은 유족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분명 유족연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점과 몇 가지 유의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핵심만 추려드려도 말씀드릴 게 꽤 많으니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문제점,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배우자와 본인 모두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시로 보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평생 국민연금을 많이 냈기에 150만 원을 받고요. 아내는 주부라서 납입 의무는 없지만 임의 가입하여 그래도 30만 원을 수령해요.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면 150 플러스 30,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 150만 원의 60%, 9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아내가 더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때 배우자의 유족연금 90만 원에 아내의 국민연금 30만 원을 합해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 국민연금의 60% 또는 남편 유족연금의 30% 더하기 본인 국민연금 둘 중 큰 금액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전자는 90만 원, 후자는 57만 원이니 아내가 받게 되는 연금은 90만 원이겠네요. 결국 정리해보자면 중복수급 제한이 있다 보니 부부 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요,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본 예시에서도 아내는 2천만 원가량 국민연금을 부었고 앞으로 30만 원씩 평생 받기만 하면 되는 본인의 연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다음으로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유족연금의 범위 제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가 자녀, 단 25세 미만 자녀여야 되고요. 3순위가 60세 이상이신 부모, 그 다음으로 19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인데요. 사실상 배우자가 없다면 후순위를 고려하겠지만요.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60, 70세에 사망했는데 자녀가 25세 미만인 분들이 얼마나 될 거고요. 또 그때 부모님도 돌아가셨거나 90세, 100세를 살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배우자도 유족도 없는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형제, 자매, 친척, 누구에겐가 국가에서 사망 일시금을 줍니다. 기준소득 원래의 4배, 2022년 기준으로 268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 장례비 일부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겠네요. 두 번째, 유족연금의 소멸. 재혼하시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지는 중단되었지만 나중에 그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부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멸은 더 이상 부활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은 못 받는 거예요. 재혼했지만 다시 이혼하더라도요. 이미 수급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족의 정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하신 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말이에요. 배우자건 자녀건 부모건 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었는데요. 25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녀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상 자녀는요, 설령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유족연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이 제한된다는 점. 두 번째, 유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세 번째, 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하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점. 4가지 꼭 명심하고 고려해서 연금 설계하시고 잘 수령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가 제도나 금융상품이나 이런 연금을 보면요, 구조 자체가 단연 복잡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시는 건 좋지만요,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돌아가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쉽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